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1895년) 관비 유학생으로 발탁되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던 최씨 총각은 을미정변으로 말미암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탈락하여 이후 69에 그 시절을 회상하며 나라 잃은 한을 토로하는데요. 일제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1930년대 말 일제의 횡포에 대한 저항의식을 작가 박태원은 이렇게 최노인을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워낙 살벌했던 시기이다 보니 소극적 저항의식의 표현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문장 사이사이, 행간 사이사이에 묻어있는 민중의 아픔을 확인할 수 있어 나라 잃은 민족의 한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역작입니다. 최노인전 초록 시작합니다.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최노인이 매약 행상을 다니기도 이미 30년이 가깝다. 스스로 경호생이라 일컬었으니까 올해 69이 분명하거니와 그 얼굴은 볕과 바람에 까맣게 타고 또 가난과 고생으로 하여 주름살은 깊고 굵었으므로 모르는 이들은 그가 자기네들 곁을 지나도 그저 세상에 흔하디 흔한 그러한 약장수건이 하여 별 흥미를 느끼지 않는 모양이나 한번 알고 보면 분명히 그들은 신기하게 놀라고 말 것이 이 최노인은 정령한 한국시대 관비 유학생의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까짓거이 지금 와선 뭐 자랑이 될 것도 없는 게지만 머리 하나라도 남보단 먼저 깎긴 했지. 그도 그럴 밖에 없는 것이 조선 안에 삭발령이 내린 것이 그게 을미년이었으니까 갑오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자 즉시 머리를 깎은 노인은 그것만으로도 남들보다 1년 먼저 개화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관비 유학생으로 뽑힌 사람이 도합 100여 명인데 박영효에게 인솔받아 서울을 떠날 때가 장관이었습니다. 시방 같으면야 뭐 노조민이 희까리니 하고 급행차가 있는 세상이라 타기만 하면 그대로 뚜루루 부산까지 데려다주고 개서 배 타면 그만인 게지만 그때로 말하면 경부선은 이럴 때도 없고 경인선도 개통 안 됐을 때니 천생 제물포까지 걸어야만 할 밖에. 그래 100여 명이 80리 걸어가는데 노돌강변 백사장에 이르자 박영효가 우릴 삥 둘러세놓고 일장 훈시가 바로 다음 같으렸다. 여러분 중엔 양반의 자제도 있고 중인의 자제도 있고 또 서민의 자제도 있고 그렇게 형형색색이겠지만 지금 세상은 개화하는 세상이라 예전같이 반상이나 가리고 문벌이나 찾고 그러던 때와는 다르단 말이야. 누구든지 그저 학업에 힘써 저만 잘하고 볼 말이면 그 사람이 곧 양반인 게요. 비록 좋은 가문에 태어난 자제라도 원래 타고난 재주 없고 학업에 힘쓰지 않을 말이면 그게 곧 상민이라. 여러분은 이걸 명심해야만 돼우. 그러지 않았겠소? 지금은 누구나 할 줄 아는 말이지만 당시에 이처럼 말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박영효가 그이가 그 인물입니다. 인물이기로 말하자면 노인의 기억 속에 후쿠자와 유키치의 존재가 또한 뚜렷한 것이었다. 동경으로 건너가자 한국 유학생은 모조리 경흥의식에 입학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지금도 그 학교가 있다더군. 그래. 헌데 혹 아는지 모르겠소만은 당시 총장이 후쿠자와 유키치라
이가 또 인물이거든. 우리 100여 명을 차례로 하나씩 불러다가 성명 3자와 자까지 묻고 나서 다음에 무엇을 배우러 오셨소? 그러더란 말이야. 예, 정치학을 배우러 왔지요. 예, 나도 정치과를 들어가겠소. 예, 정치과요. 허구 100여 명 유학생이 여출일구로 정치과를 지망하는 데는 후쿠자와 선생도 일변 어이가 없고 일변 딱하고 그랬던 모양이라 후 한숨을 쉬고 나서 그얀 나라 정살해 나가는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당신네들같이 모처럼 뽑혀온 유의연 청년들이 모조리 정치가가 되기만 원한다는 건 옳지 않은 생각이요. 산업공상이라 하여 자고로 선비를 그중 으뜸해 놓고 장사칠 그중 뒤로 돌렸으니 선빈즉슨 말하자면 정치가라. 그래 모두 그까닭에 그걸 원하나 보마는 우리 일본이나 귀국이나 다 함께 구미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정치만 가지고는 안 될 말이라. 또 크게 공업을 일으키고 실업 방면으로도 활약을 해야 할 노릇인데 자, 경제과 같은 데 들어가 공부할 생각은 없어. 나 이런 일건 일깨워줘도 그저 한결같이 난 정치과유, 나도 정치과유. 지금 생각하니 나는 후쿠자와 선생의 말이 옳은 말이라. 당시에 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던 걸 생각할 말이면 지금도 제풀에 낯이 다 뜨겁습니다. 그래, 모조리 정치과에 학적을 두었으나 명색이 대학생이지 우선 아이오에오 가키구케코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들에게 선생의 강의가 이해될 턱이 없었다. 그래, 대부분의 학생은 학업에 흥미를 못 가진 채 툭하면 학교로 향할 발길을 공관으로 돌리고 그랬다. 당시에 한국공사가 고용이렸다. 우리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지. 별거들 없었수. 공부들 잘하시오. 또 호우지. 해라는 안 하는 것이 우리가 벼슬은 못했지만 그래도 선비들이니까. 그래, 인사가 끝나면 과일 깎아내오고 차에다 나마카시에다 아주 대접하는 품이 대단하거든. 그래, 그 통에 툭하면 공간으로들 놀러 가는데 그게 온 한 달에 한 번이던 보름에 한 번일세 말이지. 이건 거의 연일 가다시피 하여 누가 좋을 게야. 그래, 나중엔 그러더구먼. 본국에서 무슨 별난 소식이라도 있으면 기별을 해주겠으리 그때나 오지 별일 없이 이렇게 매일 올 건 없어. 허구. 물론 본국에서 별난 소식이 그처럼 쉽사리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 그래, 도무지 공간으로 놀러 갈 수 없게 된 유학생들은 그 대부분이 이번엔 전혀 주색에 탐닉하였다. 아이, 때가 어느 때라고. 나라에서 모처럼 뽑혀간 몸으로서 주색에만 빠져. 도무지 학업엔 힘을 쓰지 않았던 겐지 참 개혁이 짝이 없어. 하고 최노인은 한숨을 쉬는 것이나 그 생활도 1년 이상을 더 가지 못하여 그들의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본국에서 별난 소식으로 을미정변을 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때나 이때나 주변이 없고 약삭빠르지 못한 최노인이다. 유학이라고 단지 1년에 지나지 못하였고 그나마 교실엔 별로 나가질 않았던 터이라 생각하면 사실 우스운 것이었어도 그래도 수많은 청년들 속에서 특히 선발되어 관비로 일본에까지 보냄을 받은 몸으로서 돌아오자 다시 경무청의 일개 순검이 된다는 법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을 최노인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다시 순검복색을 하고 이번엔 경무청에보다도 오궁골 갈보집을 좀 더 빈번히 드나들었다. 당시 순검하면 갈보집에서 세도가 바로 대단한 터에 최노인은 더욱이 일본 유학을 다녀나온 이를테면 신지식이라 화륜선 탄 이야기, 기차 탄 이야기만 하여 주어도 갈보들은 아주 미쳤다. 특히 기차를 설명함에 있어 그것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쾌속도의 것인가를 표현하여 기찻길가로 쭉 전봇대가 늘어섰는데 전봇대와 전봇대 상거가 여러 수십 칸이거든. 헌데 기차가 한참 신이 나게 빨리 달릴 때
창에서 이만치만 떨어져 앉아가지고 밖을 바라보려면 흡사 기차 창이 촘촘하게 창살을 해낀 것 같더니까. 왜 그런 거 허니? 기차가 하도 빨리 달리는 통에 그 여러 수십 칸씩 떨어져 섰는 전봇대가 그렇게 그냥 자주자주 패니까. 그러한 황당무계한 말로 갈보들의 정신을 현황하게 하여 놓았던 최노인이었다. 그 이야기와 또 한 가지, 일본 유학 시대에 밤중에 방 안에가 요강은 없고 그렇다고 나가 저 끝까지 변소를 찾아가기는 싫고 하여 곧잘 다다미를 쳐들고 그 밑에다 오줌을 누던 이야기와 그러한 것으로 오궁골 갈보를 녹이던 최노인은 경무청 순검 생활 19년 후에 경성감옥 간수를 다시 이태 다니고는 방향을 돌려 노돌정거장의 출찰괴가 되었다. 출찰괴면 개지 왜 괴는 괴입니까? 하고 모르는 이가 물으면 아이고 어디 개라고 개인 줄 아슈? 괴야 괴. 시대가 다르니까 지금은 개라고 할 것도 그 당신 괴거든. 하고 당시와 지금이 다르단 예로 대신의 칭호로부터 동리 이름에 이르기까지 대체 섣불리 물으니가 그만 진절머리가 나도록 늘어놓는 것이었다. 출찰결을 한 1년 다니다가 노인은 이번엔 나무시장 표 파는 사무를 잠시 맡아보았다. 그러나 그것도 반년 남짓에 그만두고 다음에 들어선 매약 행상업으로 언간 30년 가까이 지내오는 그다. 가만히 둘러보면 나만 이 꼴이지. 당시 유학생이 거기에 잘된 모양이거든. 참 중추원의 모모니라든지 실업계의 모모니가 왕시에 다 내 동창이니까. 잠옷 감개가 무량하여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서로 왕래를 하시면 좋지 않으세요? 하고 듣는 이가 다시 객적은 말을 하기라도 한다면 노인은 금시에 정색을 하고 타일렀다. 누가? 내가? 내가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한다? 어림도 없는 말. 여보, 사람이 서로 상종을 한다는 게 그게 그렇습니다. 둘이 다 권세가 있으면 권세가 있다든지 부자면 부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편은 돈이 있고 또 한편은 쥐가 당당하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서로 저울질을 해서 저울 때가 핑핑해야만 상종이 되는 게지 한편이 무엇으로든 너무 기울고 본죽선 상대가 안 된단 말이야. 가만히 두고 보구려. 세상 형편이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연히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는 것이다. 막걸릴 자식이로 말하면 최노인은 이젠 오직 그것이 그의 앞에 남아있는 유일한 낙인 것이었다. 내 경호생이요. 살 만큼은 살았지. 기쓰고 더 살면 뭐래. 그저 얼핏 죽어 없어져야지. 사실 오래 살려면 오래 살 수나 있나. 오늘 아니면 내일이고 내일 아니면 모레인데. 하고 입버릇같이 뇌는 최노인으로서 매일같이 부지런히 약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서는 것은 오로지 막걸리 값을 벌기 위하여서이었다. 그는 이미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다 할 밖에 없는 것이 새벽에 동편만 훤히 트고 볼 말이면 곧 약방을 나서 털봇집에서 우선 해장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을 위시하여 거의 정확하게 반 시간만큼씩 술집을 찾는 것이다. 물론 최노인이 가는 곳은 세문밖에만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령 오늘도 구파발 방면으로 향할 말이면 그는 세문턱을 넘어서부터 단골처 약방과 단골처 술집을 번갈아 들르기에 바쁘다. 아이고 안녕하시오. 아이고 원 올해도 가물려나. 웬 날이 이렇게 연일 푹푹 찌기만 하누. 양론지 오랜데 오늘은 아주 가방 털어놓고 가니까. 자 우선 영신환 아주 신복만 받아두지. 이렇게 덥구야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탈들 안 나고 백이나. 백고약도 없나 본데. 아이고 글쎄 받아두면 팔린다니까. 그러는 건 당장 안 팔려도 구색은 맞춰놔야 한다니까. 돈이야 이따 줘도 그만이고 후제 줘도 그만이지. 자 그럼 이따 들어갈 길에 뵙시다. 한편으론 외상으로 우선 약을 놓고 조금 가노라면 무학제국에 못 미쳐 선술집의 눈에 익어 이번엔 노인편에서 취하느니 외상술이다. 막걸리 한 사발에 간장에 졸인 풋고추나 한 개 집어먹고
꾸다이요. 내 이따 들어갈 길에 다시 들르지. 손등으로 입을 쓱 씻고 다시 가는 길이 바쁘다. 꾸다란 노인의 설명에 의하면 외상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찌하여 그러한고 하니 술은 먹고 돈은 없다. 그래 꾸다라는데 이것은 전혀 자기 혼자서 생각하여 낸 말이라 한다. 이처럼 한편으론 외상약을 놓고 한편으론 외상술을 먹으며 무학재 고개를 넘어 홍제 내리 외리로 하여 녹보니 고개를 또 넘어 구파발까지 가면 오후 두어시가 착실이 된다. 이제는 개서부터 되돌아 들어오는데 외상약 놓은 집에서는 외상값을 받고 외상술 먹은 집에서는 다시 한 사발 탁배기를 들이켜고 동시에 아까 먹은 꾸다값까지 얼러서 술값을 치르고 그러며 분주히 종로에 있는 약방까지 돌아오는 것이다. 최노인은 이처럼 아침에 약방에서 나와 밤에 약방으로 돌아갈 밖에 없었던 것이 그에게는 돌아갈 집도 맞아줄 처자도 세상에 있지 않았던 까닭이다. 딸은 있었다. 그러나 최노인에게 있어서 딸은 자식이 아니었다. 그는 기회 있는 대로 딸의 욕 사위 욕을 하였다. 그것도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일이 맹랑하긴 한 것이 애초에 그는 딸만 형제를 낳아서 기르며 늙은 마누라와 후살 걱정하던 끝에 마침내 큰딸에게 대릴 사위를 구하여 집안에 끌어들였던 것이라 한다. 그래 몇 해고 지내왔던 것이 7해 전에 마누라가 그만 돌아가고 말자 어떻게 주객이 전도되어 집안에 주장서는 것은 원래는 남이었던 사위요. 자기는 슬그머니 붙어먹고 사는 늙은이처럼 그렇게 자리가 뒤바뀌어진 사실이다. 그도 그럴 밖에 없는 것이 딸년도 그냥 딸년일세 자기 어버이 위할 줄도 아는 것이지 서방이 생기고 볼 말이면 어버이보다 제 서방 알기가 더하여 그래 눈꼴 사나운 일도 많이 당하고 나중에 홧김에 견디다 못하여 너희들끼리 재미나게 살아라. 난 이 집에 다시는 안 들어오겠다. 한마디로 집을 나서 이내 종로 양약국으로 찾아 들어왔던 것이 아주 눌러 오늘에 이른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툭하면 사위를 욕하고 딸을 괘씸히 생각하는 것이었으나 그러면 또 그와 동시에 죽은 마누라 생각이 간절한 것도 어쩌는 수 없는 일이라. 옛말이 다 옳지 다 옳아. 어느 효자가 불여 악처라니. 효도스러운 자식이 고약한 난항만 못하다. 옳은 말이지 옳은 말이야. 사실 제 아무리 효자 해도 그래 그놈이 제 애비 술 취해 자는데 오줌 마려운 눈치채고 이불 속에다 요강 밀어 넣어준답디까?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그저 마누라밖에 없습니다. 없세요. 밤낮 약주만 자시느니라 드는 예도 그러한 것이 많았으나 하여튼 그러하였던 까닭에 큰딸은 잃을 것도 없이 작은 딸이 그럼 제 집에 와 있으라 그렇게 입이 아프게 말하여도 그는 종시 듣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도 작은 딸네 집엔 옷을 갈아입으러 달에 한두 차례는 들렀다. 작은 사위는 영등포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노인은 그곳을 나가기 위하여는 하루 장사를 쉬어야만 하였다. 약가방을 안 들고 나간 그가 새 옷을 번듯하게 입고 술이 얼근히 취하여 저녁에 돌아올 때 약방의 젊은 점원은 을에 한마디 하였다. 따님한테 다녀오시는 길이시로군요. 대개 이 화제가 노인에게 불쾌한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응? 근처 들를 때가 있어서. 하고 최노인은 얼음적거리러 드는 것이나 밤에 자리에 누울 때 노인에게 당치 않는 양말 대님이 그의 마른 장단지에 걸쳐 있는 것을 발견하곤 점원은 다시 짓궂게 한마디 한다. 웬 겁니까? 뭘? 새 건 아닌가 본데. 서랑이 자기가 얻은 걸 드린 게로군요. 그럼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대신에 최노인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둘째 사이마저 욕하러 든다. 그놈이 아주 날탕이지 날탕이야. 양말 대님이 어디 이거 하나인 줄 아우? 멀쩡한 게 3개 4개씩 방바닥에가 뒹굴지. 이 것만 또 사고 또 사고. 사실 그놈이 어디 그럴 행세인가? 철도국 직공으로 댕기는 놈이.
또 게을러 빠졌지요. 오늘도 나가보니까 대가리를 붕대로 싸매고 들어놓기에 왜 그렇냐니까 술을 너무 먹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그랬다든가. 그래 오늘째 연 사흘 쉬는데 그래도 1급이 아니라 월급이 되나서 며칠을 쉬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구먼. 완 똥을 자배기로 쌀놈. 아이 그래도 서랑이 최주사께는 약주 대접만 잘하나 보던데 그러세요. 아이고 약주 대접이 무슨 약주 대접. 왜 이러십니까 괜시리? 다 알고 있는데. 아이고 참 먹고 가라고 소주 15전어치 사다 주더군. 원 신에도 붙지 않게 10전이면 10전이고 20전이면 20전이지 15전어치란 뭐야 이원 고런 안달이. 그러고 그는 다시 아이고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오늘 밤 안으로라도 죽어버려야. 하고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나 그는 그래도 윤치호 옹보단 좀 더 오래 살 것을 은근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여 근대의 사회적 인물론 내가 월남 이상재 선생을 추앙하였습니다. 월남 선생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연구를 매시고 남문박까지 따라갔었으니까. 월남 선생 돌아가신 후의 인물론 윤치호 선생인데 그분 돌아가시면 내 또 연구 따라 나서야지. 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